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박사님, 그리고 요즘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건 예. 중국이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살아나고 네.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네. 그러는데도 중국 정부는 별로 부양할 생각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예. 중국 곁불 쬐는 거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냐 네, 네. 그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는 않을 호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중국이 소위 리오프닝이라는 걸 하면서 네. 좀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하지만 중국은 지난 3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혹독한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그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들 타격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난 3년 동안 고용 상태가 계속 일로 악화되기만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잡이 없어지고 그러면 내수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중국 지표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건 그동안 골목에서 짜장면집 다 문 닫았다가 네. 이제 한 집 두 집 문 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여기서 갑자기 무슨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가려면 그런 시점까지 못 왔고요. 네. 투자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우는 지금 한계 효용이 네. 이젠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에 다리를 놔주면 유통이 활발해지고 서로 왕래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네. 그런데 거기 다리 옆에다 다리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크게 달라질 게 아닌데 없죠. 중국도 그럼 저성장에 들어갔다는 거군요. 공교롭게도. 그런 식으로는 지금 되지 않거니와 게다가 지방 정부들의 부채도 지금 너무 커져서 네. 그 부담하기가 지금 어려운 한계 상황에 와 있고 수출도 줄었고 예. 부동산도 엉망이고 근데 왜 안 살리냐는 거예요. 시진핑 정부는. 안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은데 네. 수출은 더 늘어날 방법이 없죠. 네. 수출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많이 나갔고 그다음 전에는 좀 사주던 나라들이 이제 중국산은 피할래라는 네. 데들이 늘었죠. 예.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3년 동안 지금 그 민간 경제가 많이 황폐해져 가지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지 여기서 지금 으쌰으쌰 일 못해요.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이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공공 섹터에서도 지방 정부들이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하려고 하면은 돈을 써야 되는데 통합 팽창을 섣불리 하면은 지난번 그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것처럼 돈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누군가 큰 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현재 그 생활이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어려운 인민들의 경우에는 물가만 올라가고 돈이 그렇다고 안 해서 가요? 그렇다고 취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회 불안이 가중될 수 있고 살릴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봤더니 전 같은 그런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를 하거나 강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부동산 경기 살리면 다 트리클 다운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되는 건데. 부동산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그 경기를 올릴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2년에 걸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건물마다 이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얼마나 차 있는지 빈대는 얼마나 있는지 빈집 많다면서요. 그게 더 지을 수가 없다.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 지금 1억 채가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더 지어서 어떻게 부동산을 올립니까? 너무했네 그동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 1억 채에다가 이제 식량을 가득 통조림을 가득 채워야죠. 이제 빈집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다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이건 그냥 제가 네.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에 한번 제가 이 프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 그 시진핑 주석 그룹이
리커창 그룹한테 너희 왜 이렇게밖에 못해 저렇게밖에 못해 그랬지만 이제 다 시진핑 그룹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경기 진작 좀 해야 돼. 부동산 그대로 놔두면 안 돼라고 했던 건 리커창 그룹이었죠. 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래가면서 예, 정치를 경제보다 앞세운 그룹이 아. 시진핑 그룹이었죠. 네. 말 바꾸는 게 안 되는구나. 이제 와서 말 바꾸기도 그렇고 말 바꿔서 해보려니 또 이것도 만만치가 않고 해보니 큰 효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왜 이렇게 됐지? 이제 당황스러워요. 예, 이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리커창 총리 시절에는 매일매일 리커창 총리의 뉴스가 나왔는데 네. 지금 리창 총리가 들어선다면 별로 뉴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분간 중국 경제 살아나는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건 그렇게 일부러 생각합니다. 안 살리는 게 아니라 못 살리고 있는 예. 거다. 다만 이제 그 미디어의 발표를 보면 중국이 지금이라도 뭐 망할 것처럼 예. 디플레이션이고 큰일 났다고 하는 게 있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그 변화가 갑자기 그렇게 뭐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듯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조금씩 하강하는 거라서 그게 우리나라와 같은 템포로 그렇게 급속히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